홈디포, 다들 아시죠? 주택 개량 시장의 거의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상징적인 기업이 도대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은 뭔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난 임원 2명이 이런 거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놀라운 재창조 스토리인데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요. 사실 무슨 거창한 계획에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정말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1978년에 해고당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서 시작해서요. 불과 10년 좀 넘는 시간 만에 미국 최대의 유통체인이 된 거예요. 이거 소매업계의 혁명을 일으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이들의 성공 공식은 뭐였을까요? 어찌 보면 단순한데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일단 엄청나게 큰 창고용 매장을 열었고요. 거기에 직원으로 배관공이나 전기기술자 같은 진짜 전문가들을 뒀어요. 와서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물건을 대량으로 사들여서 가격은 확 낮췄습니다. 바로 이 전력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문가용 도구와 지식을 안겨주면서 우리가 아는 바로 그 DIY, Do It Yourself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게 바로 홈디포의 시작이었고요. 그럼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이 거대한 유통 공룡의 비즈니스 모델이 오늘날에는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홈디포를 움직이는 진짜 힘은 과연 누구한테서 나올까요? 그 해답은요, 아주 다른 성격을 가진 두 고객 그룹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주말에 자기 집을 직접 고치고 꾸미는 개인 소비자들, 바로 DIY 고객들이 있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건설이나 인테리어를 아예 직업으로 삼는 전문가들, 프로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의 용사와 현직 전문가가 같은 매장에서 물건을 사는 셈이에요. 자, 그런데 고객 수만 딱 놓고 보면요, 95%가 DIY 고객이에요. 압도적이죠? 이것만 보면 그냥 DIY 고객들이 매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단 5%에 불과한 그 프로 고객들이요,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고객을 모두 잡는 전략 덕분에 홈디포는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로스를 큰 차이로 따돌리고 시장에서 정말 독보적인 1위 자리를 꽉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홈디포의 미래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이제 감이 오시죠? 바로 가장 가치 있는 고객, 즉 프로 고객에게 모든 걸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자재만 파는 가게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전문가들의 비즈니스 전체를 지원하는 하나의 완벽한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기 이 세 가지 단계가 바로 프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홈디포의 핵심 전략, 일종의 청사진입니다. 첫째, 물류를 혁신해서 자재를 건설 현장까지 바로 배송해 주고요. 둘째, M&A, 그러니까 인수합병을 통해 더 전문적인 분야로 사업을 넓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프로들이 비즈니스를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툴까지 업그레이드하고 있죠.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최근에 SRS 디스트리뷰션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여기가 지붕저재나 조경용품을 공급하는 엄청 큰 전문 유통업체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인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딱 하나. 프로 고객들이 기초공사부터 지붕 올리는 것까지 모든 돈을 홈디포 안에서 쓰게 만들겠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상황을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홈디포에 투자한다는 건요, 미국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 시장의 성장과 안정성에 돈을 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회사의 운명은 주택 시장의 건강 상태와 정말이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자,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팔거나 리모델링을 하면 홈디포가 가장 큰 혜택을 보거든요. 막강한 프로 고객층은 계속해서 회사를 성장시키는 엔진 역할을 하고요. 시장을 거의 지배하고 있으니 가격 결정권도 있죠. 게다가 꾸준한 배당금이나 자사주 매입처럼 주주들에게도 아주 친화적인 정책을 펴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주택 시장과 이렇게나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홈디포의 강점과 약점은 정말 딱 붙어 있습니다. 미국 주택 시장에 베팅하는 게 강점인 동시에 시장이 나빠지면 누구보다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약점이 되고요. 프로 고객이 성장의 핵심 동력이지만 그만큼 로스 같은 경쟁사들과의 싸움도 정말 치열하죠. 또 그렇게 큰 회사들을 자꾸 사들이는 건 나중에 제대로 통합하지 못할 위험도 분명히 안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홈디포는 내 집은 내가 직접 고친다는 그 DIY라는 꿈을 먹고 자란 회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회사의 미래는 전적으로 전문가, 즉 프로들의 손에 달려있는 걸까요? 한때 미국인 모두에게 당신도 할 수 있다고 가르쳐줬던 그 회사가 이제는 그걸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있다는 것.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앞으로 홈디포를 보면서 계속 생각해 봐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